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100명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지원하고 지원금 수급 기간 안에 도내 기업에 취업해 3개월 동안 근무하면 구직 성공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과영면 마늘 재배단지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마늘밭에 물을 대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현재 고흥 지역 마늘과 양파 재배 농민들은 본격적인 수확 시기를 앞두고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흥 지역 마늘과 양파 재배 면적은 1,600여 헥타르. 4에서 6월 사이 필요한 작업 인력만 연 인원 3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부 유입 인력이 30%가량이나 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역 농민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본국으로 거의 다 들어가 버리고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마늘, 양파 수확하는 그 인력 수급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고흥군도 농업인력 공급 안정화를 위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래서 농촌 일선 돕기, 그리고 우리 군부대 인력 동원,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또 간변 단체들 그 인력들을 대거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 시점에서 협조를 받아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국내 시장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농번기 인력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지역 농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판매 활동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3일까지 농협과 함께 지역 관공서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사주기 운동을 진행한다며 학교 급식 중단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시군별로 하루 1,000가구 넘게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에 순천시의 경우 어제까지 4,000가구가 넘는 시민들이 신청했고 여수시도 2,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대한 읍면동 방문 접수는 총선 이후인 16일부터 가능하며 우편으로는 5월 29일까지 보내면 됩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당 최대 50만 원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발을 담당하고 있는 시외버스 업계의 타격도 심각한데요. 이러다가 버스 운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시외버스들이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운행 중단에 들어간 버스는 130여 대. 하루 평균 1,100여 회에 달하던 뉴스케어의 버스 운행 횟수도 4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광주에서 해남과 땅끝까지 운행하던 이 버스도 승객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멈춰서 있어야 합니다. 버스 업계는 임원급여를 삭감하고 전체 직원 40%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급여가 삭감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금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은 저희들도 생계가 막막하고요. 하지만 매출이 60% 이상 급감하는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선 버스의 운행을 전면 중단할 수 없고 방역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 인력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강도 자구책을 시행하면서도 노선을 유지 운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적자 운행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없다면 시외버스 운송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만약에 하루를 운행하면은 연료대하고 기사 임금만 해서 약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한 돈이 10만 원도 못 버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 코로나19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시외버스. 서민들의 발이 멈춰서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여수 MBC에서 열렸습니다. 주철현, 이용주 두 후보는 시종일관 공방을 벌이며 토론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전직 여수시장과 현직 국회의원, 검사 출신 선후배 간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는 먼저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며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여수중학교 옹천지구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을 하셨던데 지역 주민, 동문, 학교교육청과 협의해서 채택했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네요. 여수시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딘가는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옮긴 그 자리에 원도심 재개발 차원에서 주택 택지를 개발해서 쓴다고 한다면은 여수 인구가 이제는 순천보다 줄어든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번에 많은 공약들을 하셨는데 이 공약도 예전에 시장 때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못 했는지. 우리 여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관광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재선이 됐으면은 더 많은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주철현 후보는 이 후보의 민주당 복당 약속에 대해 끈질기게 따져 물었고 우리 이용주 후보처럼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공격했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을 공격했습니까? 아니면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민주당 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자, 그 정도 됐습니다.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추후 지켜보면은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의지뿐만 아니라요. 다음은 이해찬 대표도 추후 선거 끝나고 복당 심사 여부를 거쳐서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하세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광주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용주 후보는 상포 논란과 관련해 주 후보가 조카 사위 개입 여부를 사전에 알았었는지 여부를 반복해 추궁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주철현 후보의 친인척이 상포 사업자인지를 알았는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보님. 답변해 보세요. 이보님. 시민을 보고 정치하십시오. 그리고 근거 가지고 구체적인 팩트 예고를 제기를 하셔야지. 아니 시민들이 문제를 물어보고 말씀하셔야지. 있잖아요. 주철현 후보의 친인척이 상포 사업자인지 여부를 주철현 후보가 알았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까지 한 목소리로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초점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반드시 여수 환경을 진상을 밝히도록 우리 당에서 앞장을 서도록 저도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로 정치권이 같이 힘을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 이런 현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사람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 초선 의원 가지고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공약에 대해서 탄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는 20년 출마 이력을 전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너무너무나 정치적 환경이 어려운데도 보수인 미래통합당 후보와 심정우가 끊임없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여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장수희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른바 3.3 공약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MBC가 여수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 오후 3시 20분부터 여수 MBC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미래통합당 임동하, 정의당 김진수, 무소속 권세도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에서 297곳의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들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표소 소독을 강화하고 위생장갑 착용 뒤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YMCA는 어제 여수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시민들이 제안한 공약과 정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공약들은 산단의 노후 설비 안전관리와 청년 주거 안정, 양육수당 현실화 등 모두 15개입니다. 십수년 전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로 어업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여수시가 최근 18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어촌계를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실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하수 종말 처리장과 이어진 방류구. 정화된 생활하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년 동안 이 방류구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가 배출됐습니다. 인근 어촌계원 등 300여 명의 주민들은 곧바로 여수시를 상대로 어업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여수시는 올해 2월 주민들에게 총 18억 800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돌산의 A어촌계로부터 어장을 빌려 양식장을 운영하던 김양현 씨. 피해를 직접 입었지만 어민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조업한 어장 앞으로 나온 보상금 1억여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민이 분명히 받아갈 돈인데 어떻게 해서 아무 피해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돈을 받아가고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어민은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충재 씨는 비어촌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146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했던 어장 앞으로 2억여 원의 보상이 나와 있다는 추가 정황을 전해들은 이 씨는 어촌계를 상대로 보상금 배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합 양식장이 있고 배가 있기 때문에 배도 들어왔고 했는데 왜 홍합 양식장에는 이제 피해 보상금이 왜 안 들어왔냐. 이에 대해 해당 어촌계장들은 법대로 하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행사고소까지 했으니까 법적으로 찾아먹을 수 있으면 찾아먹으라고 어촌계 회의에서 끝나버렸어요. 여수시는 소송에 참여한 명의로 보상금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 여수해양경찰서는 A 어촌계장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담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유자차의 베트남 지역 수출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농식품 교역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도 지난 3일 두원농협이 고흥 유자차 15톤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등 올해 1분기 베트남 지역 수출 실적이 44톤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수출 실적인 18톤의 2.5배에 이르는 물량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한 해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양군에 세워지는 전남 최초의 공립형 대안학교가 이달 중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담양군 봉산면에 78억 원을 들여 공립형 대안학교를 착공해 내년 3월 개교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대안학교 교육과정 편성위원 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순천시가 전기 이륜차 구입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 이륜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고 어제부터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1 기준으로 1년 이상 순천시에 주소가 등록된 만 16세 이상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기업, 법인, 단체입니다.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국회 5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 후보가 동참했다고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16 연대는 또 노동당과 녹색당, 더불어시민당, 미래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7개 정당은 약속운동 참여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스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근길 쌀쌀한 감도 덜하고 대기질도 무난한 편입니다.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 26마이크로그램 등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의 양이 차츰 늘어나면서 오후엔 내륙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에는 역대 최장기간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 사이에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는데요.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위성 모습 보시면 중부지방의 하늘 비교적 맑고요. 서울의 가시거리 15km 안팎까지 길게 트여 있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어서 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또 오늘 밤 사이에 수도권 지방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도, 남부지방의 경우 10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서울 등 내륙 지방은 구름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